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자, 국세청장이 오늘 서울 아파트 무려 6만 8천 채를 정조준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임강현 국세청장이죠. 자, 오늘 이제 트위터 X라고 하나요? 자, 여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 매입 등록 임대 아시겠지만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 이제 중과 요거 이제 빼주는 거죠.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없어졌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 불가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게 임대 등록이 됐던 분들에 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데, 자, A씨 같은 경우가 2014년에 수서 지역, 이거 수서면 이제 강남이죠. 강남 이제 수서에 이제 아파트 두 채를 이제 5억에 취득을 해서 2018년에 이제 임대 등록,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데, 이때 이제 현재 시가는 이제 18억이고, 이게 의무 임대 기간도 이미 끝났는데 두 채 모두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B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포구 대단지면 아마 아이언뉴타운 쪽으로도 보여지는데, 2018년에 이제 8억에 취득을 해서 이제 단기 민간임대 등록을 했고, 이게 22년에 이제 이게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동 말소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말소가 됐는데, 자, 결국은 이게 시가는 16억 지금 수준이고, 단기 인감 등록 그러니까 딱 4년, 그렇죠. 이제 4년 되면서 이제 연장이 안 되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16억, 그러니까 8억이 지금 16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두 분 다 자가 아파트는 이제 따로 있다. 자, 결국은 지금 내 아파트는 따로 있으면서 아까 수서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두 채인데 5억짜리가 지금 18억이 됐으니까 3배 가깝게 지금 3배 이상 이제 올라 있고, 이분도 내 아파트는 따로 있으면서 8억짜리가 16억이면 어쨌든 간에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 있는데, 자기 아파트는 따지고 보면 갭 투자를 해놓은 거죠. 자, 갭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세청장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봐도 팔 이유가 없다. 아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의무 임대 기간은 끝나고 자동 말소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혜택이 영구적으로 이게 지금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자, 결국은 이게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언제 팔아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안 되는데 82.5% 남들은 내고 있는데, 나는 그때 한번 잠깐 등록임대 아파트 해놨던 거 요게 지금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유리하게 지금 적용받고, 자, 결국은 아니 이런데 왜 팔겠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자, 거꾸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팔 이유를 만들어주자는 얘기잖아요. 팔 이유가 없어서 안 파니까 팔 이유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요런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요건 이제 의무 임대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이게 사실 가장 크죠. 자, 요게 계속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까 임대기간 동안에 세제 감면 받았고 종료 후에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적이다. 야, 이 국세청장이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그 남들도 아니 그걸 지금 끝났는데도 그렇게 영구적으로 준다는 게 말이 돼? 그냥 일정 기간만 이렇게 하면 좀 그동안도 충분히 혜택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자, 결국은 이거 그렇죠. 과도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물론 임대 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또 빠져나가면, 최근에
뭐 전세, 월세, 뭐 매물 없다, 뭐 난리 났는데 뭐 이런 것마저도 지금 팔게 한다 그러면 자, 결국은 전월세 시장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월세 매물이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좀 요 부분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어차피 지금 전세 월세 매물로 있는 거를 무주택자들이 사도록, 무주택자들만 사도록 하면 아니 무주택자들은 어차피 전세 시장에 머물다가 오신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의 전세 월세 수요가 사라지면 어차피 총량은 같다라는 거죠. 총량이 같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세청장도 이런 우려를 하는 거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이 이그짓, 엑시트, 그렇죠. 엑시트. 자, 빠져나갈 수,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서 뭐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 합치면 무려 6만 8천 채. 이게 지금 국세청장이 이야기하는 거 이것 때문이죠. 이게 워낙 물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6만 8천 채나 되는데 이게 129 지금 대책에서 수도권 도심의 뭐 그 어마어마한 지금 땅들 이런 것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해도, 그것도 경기권까지 다 동원해서 해도 겨우 6만 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서울에서만 6만 채 정도, 6만 8천 채가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봐서는 뭐 일단 다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나와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국세청장이 총대를 맸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그런 거죠. 국세청장이 보더라도 지금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지금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를 해주는 자, 이런 어떤 혜택은 과하다. 뭐 다른 사람들이 과하다 이렇게 뭐 지적도 있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과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뭐 나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 결론은 버킹엄이죠. 없애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없애야 한다. 딱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7월 세제 개편에서 등록 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이거 영구 혜택 주는 거, 자, 일정 기간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까지 받아왔던 혜택,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즉각적인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그다음에 또 1년이면 1년 정도 퇴로를 열어준 다음에 뭐 그 정도까지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아예 딱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게 이제 폐지죠. 일정 기간 후에 폐지하는 거죠. 이건 문을 닫을 거야. 언제까지 닫을 거야. 자, 이렇게 딱 시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으면 자, 결국은 뭐 이거 관련된 이제 법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폐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뭐 높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국세청장까지 나서서 총대를 맬 정도면 제가 봐서는 거의 확정적이다.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저 어제였죠. 제가 뭐 이전 영상에 자세히 살펴드렸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양도세하고 보유세 인상 관련된 얘기를 뭐 어제 뭐 적나라하게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지금 뭐 이런 뭐 엄청난 이제 성과급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시장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양도세 보유세 얘기를 했지만 오늘 뭐 야당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지금 뭐 전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양도세 보유세 인상 이거 뭐 무조건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뭐 오늘도 비판이 있었듯이 이 부분은 이제 기정사실로 보는 거죠. 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냥 지금 7월 세제 개편에서 양도세 보유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은 총대를 매는 거죠. 본인이 먼저 이제 총대를 매는 거고 뭐 이제 일단은 포문을 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또 강력한 추가 대책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가지고도 다 안 될 것 같다. 세금 가지고도 다 안 될 것 같다. 뭐 이거를 넘어서는 엄청난 지금 사실 뭐 대출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또 이제 추가 대책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어제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오늘 국세청장. 자, 이제 곧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차례로 뭐 보여집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일단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국세청장이 어느 정도 포문을 지금 열어놓고, 자, 결국 뭐 7월 세제 개편 앞두고 지금 대통령의 더 강력한 메시지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국세청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포문을 열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대통령이 언제 한번 교통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청와대,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X나 뭐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뭐 이런 이유, 도대체 뭘 원해서 그런 거냐. 자,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매물 때문이죠. 매물. 그래서 신규 공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특히나 서울 안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이걸 해주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뭐 이주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부시고 짓고, 사실 이 과정에서도 뭐 재건축 재개발은 뭐 10년, 20년은 그냥 뚝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뭐 좀 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 매물 있는 거라도 뭐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살지 않으면서 그냥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물이 이거라도 나오면 뭐 이런 어떤 공급, 신규 공급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매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나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5월 이제 10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 10일 이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5만 건대로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원래는 한 8만 건대까지 왔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8만 건대까지 갔던 게 이것이 한 6만 8천 건대 정도 뭐 이렇게 되다가, 자, 결국은 5월 10일 이후에 5만 건대로 추락을 하면서, 야, 이거 봐. 지금 뭐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네. 문재인 정부 때가 그렇죠. 양도세 중과 부활하고 나서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결국은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랐던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여기서 5만 건대 추락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정부 뭐 관계자들도.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6만 건대로 올라서서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월 지금 8일 하고 지금 6월 21일 기준에 보면 6월 8일 요때가 지금 5만 건대로 추락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5만 9천 건대까지 추락하면서 6만 건이 붕괴가 됐었는데, 다시 지금 오늘 날짜 6월 21일 기준 했을 때 6만 1,600건, 6만 1,000건대를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6월 8일 기준에서도 놀라운 게 지금 서울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뭐 1위예요. 1위. 매물 지금 늘어난 게 서울이. 지금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제 다 서울 아래쪽에 있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도 겨우 0.8% 늘어났고, 경기 같은 경우가 이제 12위, 14위인데 경기는 0.3% 늘어나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막 매물이 지금 늘어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지금 매물이 가장 줄어들 거라고 예견을 했던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매물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지역별로 보더라도 1위가 강동구예요. 와, 강동구가 9.9% 거의
10% 가깝게 지금 매물이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불과 6월 8일하고 6월 21일이면 한 열흘 조금 더 지났는데 갑자기 매물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 가깝게. 자, 그 다음에 2위가 송파 8.4%고요. 그 다음에 성동도 7.4%, 강남도 지금 7.1%, 9,250건. 자, 여기도 9,000건이 무너져서 8,000건대까지 갔던 게 9,250건이면 거의 뭐 한 9,300건. 9,000건대에서 다시 만건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5.5% 늘어나 있고요. 서초도 지금 5.3% 늘어났고, 마포도 5.3%, 광진도 4.7%, 영등포도 4.6%, 동작도 3.4%. 자, 놀랍게도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강남 3구, 마용성, 그 다음에 강동, 영등포, 동작, 광진,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를 포함한 모든 한강 인접 지역들의 매물이 10위권 안으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대반전 드라마가 지금 써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강동 같은 경우가 놀랍게도 지금 1위거든요. 자, 강동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이 있는 아파트인데, 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일주일 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 매물 증발에 팔 물건이 없다.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팔 물건이 없어서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물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완전 반토막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다. 12,000채나 되는 뭐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단지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자, 이게 1,000건 매물이었던 게 500건으로 반토막이 났으니까 큰일 났네. 팔 물건이 없네. 큰일 났어. 이제 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겠네. 자, 이러면서 신문 방송들이 다들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팩트 체크를 드렸지만 6월 11일자 영상을 보시면 제가 6월 11일자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다. 자, 그래서 500건대까지 내려갔던 매물이 지금 6월 11일 날 650건까지 다시 올라왔다. 자,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니까 6월 11일이면 딱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지났는데 오히려 매물이 30%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하면 매물이 완전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이제는 그렇죠. 매물이 없다. 지금 팔 사람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5월 10일, 그 다음에 6월 11일 딱 한 달 사이에 30%가 증가해서 500건대가 650건까지 늘어나면서 대반전 드라마를 썼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6월 21일 오늘자로 제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지금 네이버 지금 매물을 봤더니 56%가 증가를 했습니다. 780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5월 10일 지금 이후에 500건대까지 1,000건이 500건으로 반토막 났던 게 다시 이게 650건대로 지금 한 30% 늘어나더니 결국 또 열흘 만에 650건 찍고 열흘 만이죠. 이게 6월 11일이었으니까 열흘 만에 무려 지금 780건이에요. 780건. 자, 그러면 500건, 650건, 780건. 자, 그런데 500건에서 650건 오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는데 650건에서 지금 780건으로 가는 데는 지금 한 130건 정도 또 늘어나서 56%, 500건 대비해서 56%가 늘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불과 열흘 사이죠. 6월 11일하고 6월 20일 열흘 사이에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다들 지금 팔겠다고 대환장인 이런 상황이 갑자기 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들도 보면 29억대, 지금 고층 매물이 그렇죠. 35층 중에 고층 매물이 29억대, 중층도 29억, 206동, 202동, 117동 다 다른 동인데 29억대, 33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30억 아래로 지금 29억대, 그것도 고층 매물들이 이렇게 줄줄이 창창이고요. 자, 그 다음에 29억 2천, 29억 2천 매물도 이렇게 117동, 119동,
또 뭐 419동의 뭐 중층, 주층, 고층 매물도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이 29억 2,119동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월 13일 날 29억 5천이었던 거를 3천만 원을 낮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6월 한 10일 이후 들어서면서 매물이 막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집주인들이 29억 5천도 너무 비싼가? 33억까지 갔던 거지만 그러면 꺾기 기술 한 3천만 원 정도 꺾어봐야 되겠네. 29억 2천에 지금 꺾어놨지만 지금 뭐 한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2억에 내놨던 거를 6월 20일 날 지금 1억을 낮췄습니다. 어제 갑자기 1억을 낮춰서 31억으로. 자, 그만큼 지금 거래가 안 되면서 또 갑자기 호가를 낮추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33억에 내놓으셨던 분인데 6월 5일 날 1억 5천을 낮춰서 31억 5천까지 또 낮춰놓은 매물이고요. 자, 여기도 보면 32억에 내놓으셨는데 6월 13일 날 오전에 전화해서 1억 8천 낮춰놨는데 어차피 뭐 깎아줄 거 2천만 원 더 낮추지면 오후에 전화해서 또 추가로 2천만 원을 낮춰서 32억을 2억을 낮춘 거죠. 2억을 추가로 낮춰서 30억까지 또 낮춰놨습니다. 자, 다들 뭐 팔겠다고 대환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낮추고 오전에 낮추고 오후에 낮추고 1억 8천 낮추고 2억 낮추고 뭐 2천 낮추고 그래서 결국 2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 34평형 지금 거래 현황을 실거래 현황을 보면 5월 11일 이후로 거래가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서 6월 11일이면 한 달, 그 다음에 6월 21일 오늘까지 하면 한 달 열흘, 그러니까 40일째 지금 거래가 완전히 끊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대들도 이전에 요게 31억짜리 하나 거래 빼고는 지금 33억까지 갔던 건데 이 31억짜리 거래 하나 빼고는 대부분이 27억, 뭐 28억, 뭐 높아도 한 29억 정도, 그러니까 30억 아래로 완전히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그런 게 아니라 6월 21일 오늘자 강동 전체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 6월에 871건이면 거의 900건 가깝게 거래가 됐던 아파트거든요. 자, 근데 이게 4월하고 5월에 한 400건대까지 올라가고 5월에도 한 300건 가까이 올라왔던 게 지금 21일 동안 8건이 달랑 거래됐습니다. 와. 아니,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채 뭐 대규모 아파트를 갖고 있는 강동구고 뭐 고덕그라시움이나 뭐 그쪽도 뭐 엄청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강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동안 8건이면 이거 뭐 이틀에 한 건도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정도로 거래 괴멸 상황이 이렇게 실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강동구의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도 4월에 한 13억 8천, 5월에는 14억 조금 넘었었죠. 14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6월에 완전 반토막 아래로 6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8천, 14억까지 거래됐던 게 지금 6억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나 이런 것들 전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뭐 아주 저가 아파트들만 겨우겨우 한 8건 정도 거래가 됐다. 결국은 뭐 지금 강동은 완전히 뭐 그렇죠. 팔겠다고 대환장. 뭐 오전에 1억 8천 낮추고 오후에 또 2천 낮추고 2억씩 낮추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이런 상황에서도 거래는 안 되는, 그래서 평균 거래가마저도 완전 반토막이 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서울 전체를 보더라도 작년 6월에는 11,000건이 넘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4월하고 5월 그래도 많이 터져서 지금 8,000건을 지금 넘어섰죠. 자, 그런데 지금 6월에 1,320건이에요. 지금 21일째 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지금 거래 신고 기한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다음 달 지금 말까지 하면 대략 한 뭐 곱하기 3을 하면 될까요? 자, 그래 봐야 지금 한 4,000건 아래로 내려 꽂히죠. 그래서 8,000건, 거의 한 9,000건 가까이 가던 게
반토막 아래로 내려 꽂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평균 거래 금액 같은 경우도 서울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 1억 2천까지 갔던 게 지금 딱 1억대의 턱걸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 작년 6월에 13억 2천 대비해 보면 또 한 3억 가깝게 전체적으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국세청장이 정조준했던 이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자, 6만 8천 채, 이거 매물 쏟아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집값이 대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도 살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팔겠다고 대환장인, 아까 뭐 올림픽파크 포령 같은 경우에 매물이 보셨잖아요. 지금 뭐 갑자기 뭐 한 56%가 쌓이는, 뭐 한 500건대 갔던 게 500건대까지 떨어져 780건, 800건 가까이, 하루 지금 800채가 쏟아진 거거든요. 이게 일일 거래, 일일 매물량이네요. 하루 800채가 팔겠다고 쏟아지면서 대환장인데, 살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또 6만 8천 채가 매물로 쏟아지면 집값은 대폭락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이거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귀찮고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참 뭐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마음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귀찮고 번거로우신데도 참 뭐 제가 매일 확인하면서 늘 다시 한번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십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